원다연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요새 이제 3월까지 며칠 안 남아가지고 대체 거래소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맞아요. 요새 이제 전 주식 거래하려고 이제 MTS 열면 네. 계속 알람이 뜨거든요. 네. 이제 최선 집행 기준 안내라고 투자자분들도 계속 이제 알람이 뜨실 텐데 네. 이제 다음 달 4일부터 국내 첫 대체 거래소인 음.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 이 안내를 확인을 해주셔야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 기준이란 게 뭔지 그리고 또 이제 대체 거래소가 출범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 변화를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와닿는 가장 큰 변화는 거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일 텐데 이제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 거래가 하루에 12시간까지 가능해져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정규 시작 전에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가 프리마켓으로 진행이 되고 정규장 이후에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세 조정 위험이랑 이제 시가와 종가는 한국거래소가 이제 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오전 9시 전 10분 그리고 오후 3시 20분부터 이후 10분은 대체 거래소 거래는 이때는 잠깐 이제 정지가 됩니다. 네. 거래소, 한국거래소 거래 시간 기준과 동일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거래하려면 뭘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 조치 같은 거? 뭐 추가로 뭘 깔아야 네. 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아, 투자자들은 그냥 기존에 이용하시던 아하. MTS나 HTS에서 그대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거래소가 이제 두 개가 생긴 거니까 이제 수수료나 거래 속도 이런 걸 비교해 보시고 거래 시장을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투자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제 네. 거래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이제 그 최선 집행 기준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게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걸 기반으로 증권사별로 마련하는 기준인데 네. 이제 뭐 기준 자체는 그 증권사별로 마련하지만 일반 원칙은 금감원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기존 물량을 체결하는 테이커 주문에서는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자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소를 선택하게 이제 뒀거든요. 요거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설명을 해보면 일단 뭐 이제 테이커 주문에서 투자자가 이제 어떤 주식을 난 10,000원에 사겠다 이런 주문을 했다고 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 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9,000원에 파는 게 나왔고 또 대체거래소는 만약에 8,000원에 파는 게 나왔다. 네. 그러면 사실 8,000원에 사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그쵸. 이득이잖아요. 그럼 이제 증권사가 알아서 이 더 싼 가격에 내놓은 대체거래소에서 주문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테이커 주문이 아닌 이제 신규 물량을 체결하는 메이커 주문에서는 이제 가격이 아닌 매매 체결 가능성을 이제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증권사가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게 동일하지만 이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기준이 이제 투자자들이 증권사별로도 이걸 좀 비교해 보시고 이제 선택할 수 있어서 증권사 간의 이제 뭐 경쟁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 요 최선 집행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러면 그 종목별 가격 차이는 뭐 어떻게? 네, 이제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종목별 시가와 종가는 다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 정규장을 기준으로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8시부터 시작하는 프리마켓도 이제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로 시작이 되고요. 또 대체거래소 이제 오후 8시까지 하는 애프터마켓 가격 변동폭도 전날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서 가격 차이는 이제 그럼 막 이렇게 주가 엄청 갑자기 뛰고 막 떨어질 때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뭐 그런 체계도 다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거래소도 가격 변동 폭이나 시장 안정 장치 이런 건 다 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거래소도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고요. 네. 또 이제 뭐 거래 정지나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같은 것도 거래소랑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근데 이제
대체거래소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뭐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중요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다 하면은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해당 종목 매매 거래는 즉시 정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기준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관련해서 대체거래소에서는 이제 한국거래소였다면 이제 매매 정지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매매를 즉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그럼 이렇게 정지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뭐 한국거래소에서 뭐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면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호가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이제 새로운 호가 방식이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시장가 호가가 있고 또 뭐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이렇게 4가지 지정가 호가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제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이제 2가지가 추가가 돼요. 네. 이제 우선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가 하나 있고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 이렇게 2개가 추가가 되는데 이건 이제 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이 달에 맞춰서 같이 새로운 호가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호가를 활용해서 좀 투자 전략을 세분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4일부터 대체거래소에서 그 어쨌든 뭐서 최선 그 방식으로 그러면 최선 바로 집행 다 최선 집행 그 방식으로 그냥 거래를 다 종목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4일부터 이제 모든 네.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출범 첫날에는 우선 10개 종목만 일부부터? 네, 이렇게 네.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네. 종목은 이제 이번 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개 종목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늘려서 뭐 3월 말 아니면 늦어도 4월 초까지는 800개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또 요새는 ETF 거래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또 ETF 거래는 대체거래소가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돼서 뭐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요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될 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거래소 간 경쟁으로 좀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좀 늘어난다. 뭐 이렇게 투자의 기회를 좀 새로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해서 원다현 기자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